안녕하세요, 맹피셜입니다. 오늘은 현재 맨유의 전천후 만능형 미드필더로 활약하고 있는 선수 브루노 페르난데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그럼 재밌게 봐주세요. 포르투갈 출신의 미드필더 브루노 페르난데스는 이탈리아와 포르투갈 리그를 거쳐 2020년 1월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에 합류했습니다. 당시 맨유를 이끌고 있던 솔샤르 감독은 자신의 공격 축구를 펼치기 위해 필요한 중앙의 연결고리, 즉 뛰어난 플레이메이커를 찾고 있었는데요. 그는 기본 이적료 5,500만 유로, 여기에 옵션 2,500만 유로를 붙여 맥시멈 8천만 유로에 브루노를 영입했습니다. 옵션 제외 실질적인 이적료는 6천만에서 7천만 유로, 한화 약 900억 원 정도였지만 그럼에도 당시에 그다지 검증이 되어 있지 않은, 그것도 이미 25살이나 된 선수를 데려오려고 쓴 돈이라기엔 충분히 큰 금액이었죠. 그러나 이 우려는 브루노가 팀에 합류하자마자 곧바로 사라졌습니다. 맨유로 이적한 브루노는 마치 지금까지 맨유 유니폼을 입기 위해 축구를 해온 사람처럼 너무나 빠르게 자신의 가치를 증명했습니다. 과거의 폴스콜스를 보는 듯한 정확하고 창의적인 패스, 경기의 리듬을 살리는 템포 빠른 플레이메이킹 능력, 여기에 결정적으로 동료들에게 승리를 향한 열정을 불어넣는 위닝 멘탈리티까지 2020년 맨유 팬들은 브루노의 등장으로 퍼거슨경 은퇴 이후 길었던 암흑기를 끝낼 수 있을 거란 희망을 가지기 시작했습니다. 기억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이때 브루노가 맨유에 미친 영향력은 정말 어마어마했습니다. 2020년 1월에 이적해온 그는 얼마 뒤인 2월, 6월 프리미어리그 이달의 선수상을 수상했고 다음 시즌으로 넘어간 같은 해 11월과 12월에도 이달의 선수상을 받았습니다. 2020년 한 해만 무려 4차례나 이달의 선수에 선정되며 과거 애슐리언과 해리케인의 한 해 3회 수상 기록을 깨버렸죠. 이렇게 임팩트 있는 등장으로 맨유 팬들에게 강렬한 인상을 남긴 브루노 페르난데스. 이후 여러 부진이 있기도 했지만 22-23 시즌 현재까지도 테나흐 감독의 체제하에서 여러 역할을 수행해주고 있는데요. 지금부터 그가 왜 맨유의 핵심으로 불리는지 하나하나 포인트를 나눠 분석해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포인트, 브루노 페르난데스의 장점을 한 단어로 표현하자면 바로 다재다능입니다. 현재 테나흐 감독이 만들고자 하는 맨유라는 팀의 모습은 명확합니다. 유기적인 스위칭 플레이를 통해 어떤 상황에도 발빠르게 대응할 수 있는 팀. 실제로 테나흐는 경기 중 선수들의 위치에 끊임없이 변화를 주며 이를 통해 상대팀의 수비에 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이 변화의 대상은 양쪽 윙포워드와 스트라이커를 포함한 공격수, 여기에 공격형, 중앙, 수비형 미드필더들까지 해당될 정도로 그 폭이 매우 넓죠. 양쪽 윙포워드, 레시포드와 안토니, 가르나초 같은 선수들이 시시각각 자리를 바꾸고 앞에 있던 스트라이커 베오르스트가 공격형 미드필더처럼 내려와 플레이를 펼쳐주기도 하는 등 지금의 맨유는 굉장히 유기적인 팀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변동이 많은 시스템에 꼭 필요한 선수가 다재다능한 플레이어입니다. 어떤 포지션에 갖다 놓아도 자신이 이 위치에선 팀을 위해 무슨 역할을 해줘야 하는지 명확하게 이해하는 선수. 지금 테나흐의 시스템에서 브루노 페르난데스가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맨유 경기 중에 브루노가 소화하는 포지션의 수를 보면 정말 놀랍습니다. 공격형 미드필더, 양쪽 윙, 중앙 미드필더를 포함한 중원과 공격 진영 전체를 커버하고, 심지어 최근 카세미르와 에릭센이 징계와 부상으로 팀을 이탈했을 땐 수비형 미드필더 자리까지 소화하며 공격 진영에 있는 동료들에게 다이렉트로 찔러주는 롱패스를 뽐내기도 했었죠. 실질적으로 브루노는 센터백이나 풀백, 스트라이커를 제외한 필드 위 전 포지션을 커버할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소화 가능한 포지션이 많은 브루노가 중심점으로 있기 때문에 테나흐의 스위칭 플레이는 원활히 작동할 수 있게 됩니다. 공격 상황 때 브루노와 레시포드가 위치를 바꾸는 장면, 양쪽 풀백과 미드필더들을 위로 올려보내고 센터백 2명과 함께 후방에서 볼을 밀어주는 장면, 측면 터치라인 근처로 내려가 크로스를 차올리는 장면 등 테나흐가 그리는 스위칭 플레이의 중심엔 언제나 브루노 페르난데스가 있습니다. 또한 그는 팀 전체의 플레이가 돌아가게 하는 연결고리 역할을 수행합니다. 삼성과 2선, 때론 1선까지 오가며 팀이 빠르게 공격을 전개할 수 있도록 빌드업 과정의 중추 역할을 맡습니다. 브루노는 때론 빠르게, 때론 느리게 동료들을 향해 볼을 툭툭 뿌려주는 훌륭한 플레이메이킹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폼이 좋을 땐 축구도사라는 별명이 붙었을 정도로 플레이메이킹이 매우 간결하고 창의적입니다. 그 중요성은 브루노가 없는 경기에서 여실히 드러나는데요. 예를 들어 이번 유로파 세비야와의 2차전, 이날 맨유가 3대0으로 패배한 데 바람과 리산드로의 부상, 데야와 맥과이어의 호로쇼 등 여러 이유가 있었지만 저는 가장 큰 페인이 브루노의 부재였다고 생각합니다. 이 경기에서 맨유는 빌드업 과정에서 너무 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원래라면 빌드업의 핵심이 되어주는 브루노가 징계로 출전하지 못하자 카세미루, 맥과이어, 린델로프와 같은 선수들의 빌드업 부담이 확연하게 늘어났고, 이런 작업 능력이 원활하지 않은 맥과이어 쪽에서 실수가 나오기 시작했죠. 엎친 데 덮친 격으로 평소에 좋은 모습을 보여줬던 카세미루까지 활동량에 대한 압박이 더해지면서 좋은 플레이들을 보여주지 못했습니다. 브루노 페르난데스의 존재가 맨유의 빌드업 성공을 좌우하는 열쇠인 겁니다. 분석 두 번째 포인트, 브루노는 진짜 말도 안 되는 체력을 가졌습니다. 이번 22-23 시즌 브루노 페르난데스는 전세계 모든 축구선수 중 가장 많은 출전 경기 수를 소화한 선수입니다. 그렇다 보니 출전 시간 역시 골키퍼 데야를 제외하면 맨유 선수단 내에서 압도적인 1위입니다.
그 다음 순위인 레시포드와는 200분 넘게 차이가 날 정도로 진짜 구르고 또 구르고 있습니다. 맨유 팬들이 그를 부르는 별명이 다른 것도 아니고 축구 노예일 정도니 말다 했죠. 가히 혹사라고도 볼 수 있는 이 상황에서 제일 놀라운 점은 브루노가 도무지 부상을 당하지 않는다는 부분입니다. 아니 진짜 객관적으로 이 일정이면 발목 하나라도 나가야 정상이거든요. 근데 이 선수는 전혀 지친 낌새를 보이지도 않습니다. 아무리 타이트한 경기를 풀타임 출전하고 나서도 며칠 뒤 다음 경기에선 또 멀쩡하게 플레이를 펼칩니다. 브루노가 맨유로 이적하고 나서의 부상 기록을 보면 너무나도 깨끗합니다. 그중 딱 하나 있는 부상도 21-22 시즌 질병으로 이틀 빠진 것 단 한 경기 결장한 게 전부죠. 대체 이런 강철 체력의 원인이 뭘까? 저도 열심히 조사해봤습니다만 잘 모르겠습니다. 이건 그냥 타고난 거라고밖에 설명이 안 됩니다. 예전 스포르팅에 있었을 때도 똑같았다. 나는 주전으로 한 시즌에 56경기를 뛰었다. 훈련 세션이 끝난 뒤에도 혼자 남아 추가로 슈팅 연습을 했다. 보다 못한 팀닥터가 창문을 두드리더니 제발 넌 좀 집에 가라고 하더라. 브루노의 이런 강철 체력은 맨유의 경기 일정 소화에 큰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이상하게 맨유엔 자꾸 부상으로 이탈하는 선수들이 있어 왔습니다. 대표적으로 루크쇼와 앙토니 마시알이 있죠. 최근엔 리산드로 마르티네스와 라파엘 바란이 부상으로 시즌 아웃되면서 맨유는 남은 경기 팀 운영에 특급 적색 경보가 켜진 상황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자체 팀이 힘들어질 수 있는 상황에서도 브루노의 존재는 최악의 상황이 오지 않게끔 그라운드 위 선수들의 플레이가 어떻게든 돌아가게끔 만드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 프리미어리그 31라운드 노팅엄전에서의 플레이가 이를 잘 보여주는데요. 이날 브루노는 측면과 중앙에서 원터치로 깔끔하고 날카로운 패스를 찔러 넣어 앙토니 마샬, 제이든 산초와 같은 공격수들에게 결정적인 기회들을 여러 창출해줬습니다. 그가 보여줬던 다이렉트한 패스 플레이들은 주전 선수들의 시즌 아웃 때문에 위태로워질 수도 있던 팀 분위기를 다시금 끌어올리는 효과를 발휘했습니다. 브루노는 패스 외에도 강한 중거리 슈팅, 예리한 크로스로 계속해서 텐션을 유지시키는 데 일조했고 그 결과 맨유는 노팅엄에게 중요한 2대0 승리를 거두며 리그 단독 3위로 올라섰죠. 이 승리는 맨유에게 말 그대로 천금과도 같았습니다. 라파엘 바란과 리산드로 마르티네스 없이 싸워야 하는 프리미어리그 남은 7경기. 우리가 과연 이들 없이도 챔스권 싸움에서 버틸 수 있을까 주저하는 선수들의 마음속에 브루노는 자신의 지치지 않는 플레이로 불을 지펴놓았습니다. 브루노 페르난데스 분석 마지막 포인트는 그의 멘탈리티입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 브루노 페르난데스는 맨유에 있는 그 어떤 선수들보다도 강한 승부욕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우승하기 위해 뛰고 있다. 이번 시즌은 아무것도 얻지 못했고 나에게 이것은 충분하지 않다. 나는 더 많이 노력해야 한다. 브루노의 성격을 가장 함축적으로 보여주는 발언입니다. 그는 일종의 완벽주의자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으며 더 나은 플레이를 위해 스스로에게 끊임없이 채찍질을 가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런 성향은 자신뿐 아니라 주위 팀 동료들에게 향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브루노가 경기 중 동료의 실수가 나왔을 때 짜증을 부리는 것 같은 표정과 제스처를 취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는 자신의 실수를 용납하지 못하는 동시에 동료의 실수에도 예민한 모습을 보이곤 합니다. 이러한 실패가 겹쳐 쌓이게 되면 본인이 의도했든 의도치 않았든 불만 가득한 제스처들이 나오게 되죠. 다른 팀 팬들이 봤을 때 이런 모습들은 상당히 불쾌하게 보일 때가 있으며 실제로 얼마 전 프리미어리그 26라운드 리버풀전에서 7대0으로 대패했을 때 브루노의 행동들이 주목을 받았습니다. 그는 경기가 잘 풀리지 않자 주심을 속여 상대 선수의 카드를 받아내려 했고 부심을 밀치거나 함께 싸우는 팀 동료들과 테나하 감독에게 짜증 섞인 불만을 표시하는 등 명백히 좋지 않은 모습들을 보여줬습니다. 잉글랜드의 축구 관계자들은 맨유에서 페르난데스보다 한심한 모습을 보인 선수는 없다. 그의 행동은 매우 부끄러운 일이며 그의 주장직을 박탈해야 한다고 거세게 비판했는데요. 하지만 우리가 주목해야 할 점은 이런 비판들에 대한 다른 맨유 선수들의 반응입니다. 브루노는 팀에 합류한 이래 리더십을 보이며 많은 일을 해냈다. 완벽한 사람은 없다. 승리를 간절히 원하다 보면 원래의 모습과 다른 행동을 하기도 한다. 우리 팀은 환상적인 선수인 그에게 전적인 지지를 보낸다. 브루노가 리버풀전 이후로 비판을 받자 레시포드가 그를 보호하기 위해 한 발언입니다. 테나하 감독 역시 브루노에게 변치 않는 믿음을 보여줬습니다. 브루노는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그가 팀에 에너지를 주고 있기에 우리가 지금 위치에 있을 수 있다. 그는 항상 많이 뛰며 선수들을 지휘하고 있다. 모든 사람은 실수를 하고 또 이를 통해 배운다. 브루노는 영리하기에 분명 배울 것이다. 나는 브루노 페르난데스가 우리 팀에 있다는 것이 정말 기쁘다. 짜증과 불만의 대상이 된 이들이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걸까요? 그 해답은 방금 테나하 감독의 발언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브루노는 항상 많이 뛴다. 브루노 페르난데스는 자신은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남에게만 지적질을 해대는 사람이 아닙니다. 오히려 본인이 가장 열심히 뛰고 다른 동료들도 자신과 함께 뛰어주기를 바라는 선수입니다. 그리고 그 감정의 밑바탕에 이 경기에서 이기고 싶다, 동료들과 함께 승리를 맛보고 싶다는 강한 승부욕이 깔려 있습니다. 이를 알고 있기에 동료 선수들도 감독도 그를 비난하기는커녕 명확한 지지를 표하는 것이죠. 경기 중에 프로답지 못한 행동을 한 것은 분명 잘못입니다. 그러나 승리를 향한 이 강한 집념, 이 위닝 멘탈리티야말로 어쩌면 암흑기 속에 있었던 맨유에 가장 필요한 것이 아니었을까요?
저는 경기에서 져놓고 라커룸에서 음악이나 들으며 춤을 추고 있는 선수들보다는 이렇듯 승리에 목마르니가 맨유를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팬들에게 우승을 돌려드린다. 아직 우리에게는 충분하지 않다. 우리는 더 많은 우승을 원한다. 중요한 것은 승리, 우승 트로피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저 최선을 다하고 더 많은 것들을 쏟는 것이다. 승리에 대한 브루노의 집착과 열망이 맨유를 바꿔가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맨유의 핵심 미드필더 브루노 페르난데스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다재다능한 퍼포먼스로 열심히 활약하고 있는 그가 본인의 말처럼 앞으로 맨유 팬들에게 어떤 승리를 돌려줄지 계속 기대해보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맹피셜이었습니다.